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막혀야 배우는 건 늦다. 공자는 배움의 4단계를 말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최고지만 스스로 배우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막혀야 겨우 배우는 사람, 그리고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배우는 자세에서 옵니다. 기계가 고장 나야 설명서를 찾지 않나요? 건강 문제가 생겨야 정보를 찾아보지 않나요? 일이 꼬여야 진작 물어볼 걸 후회하지 않나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배우는 습관,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매 순간 내 행동을 돌아본다. 공자는 군자라면 9가지 영역에서 늘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볼 때는 제대로 봤는지, 들을 때는 정확히 들었는지, 표정은 온화했는지, 태도는 공손했는지, 말은 진실했는지, 일은 신중했는지, 의무는 물었는지, 화날 땐 후유증을 생각했는지, 이익 앞에선 정당한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자기 점검이 인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일상 속 성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화상회의 중에 상대방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딴짓하다가 다시 물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카톡으로 짜증난 감정을 쏟아내기 직전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후회하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하루 끝에 오늘 나는 어땠나 5분만 돌아보는 습관이 내일의 나를 바꿉니다. 세상 떠나도 신념 지키며 실천하는 삶. 진정한 고수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조용히 의로운 일을 실천합니다. 공자는 이런 경지가 이상적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은둔과 실천의 균형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한 대목입니다.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면서도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는 분들이 있죠. SNS를 끊으면서도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되 남을 돕는 마음까지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진짜 스승의 경지는 닿을 수 없이 높다. 위대한 스승의 깊이는 쉽게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스승님은 계단으로 오를 수 있는 하늘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지는 하루아침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움을 멈출 이유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공이 다른 사람이 공자를 폄하하자 스승의 위대함을 변호하며 한 말입니다. 부모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릴 땐 이해 못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그 깊이가 보이는 순간이 있죠. 선배가 10년 넘게 일해온 노하우를 며칠 만에 따라잡을 순 없지만 묵묵히 배우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그 경지가 이해됩니다. 말 한마디가 너를 판단한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지혜와 품격을 모두 드러냅니다. 신중한 말은 신뢰를 쌓고 경솔한 말은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을 폄하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며 말의 무게를 일깨운 말입니다. 온라인 댓글을 달 때 감정적으로 쓴 한 줄과 신중하게 쓴 한 줄, 어느 쪽이 당신을 더 잘 보이게 할까요? 회의에서 던진 말 한마디, 카톡 단톡방에서 보낸 메시지 하나가 당신에 대한 평가를 결정합니다. 가까이 하면 무례하고 멀리하면 원망한다. 어떤 사람은 친하게 대하면 선을 넘고 거리를 두면 섭섭해합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는 태도입니다.
공자가 위나라에서 권력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한 말로 존중 없이 특혜만 바라는 이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친한 사이인데 부탁만 하다가 한 번 거절하니 서운해하는 사람 있죠. 또는 조금만 관심 안 주면 나한테 관심 없냐 며 토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 존중할 때 지속됩니다. 나이 먹어도 미움받으면 끝이다. 사람의 인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갈등만 빚는다면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과 계속 부딪힌다면 남 탓보다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볼 때입니다. 가족과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거나 직장에서 늘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친구들과 오래 못 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엔 책임지고 이익 앞엔 원칙 지킨다. 진정한 사람됨은 두 가지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험할 때 도망가지 않고 책임을 지는 것, 이익 앞에서 원칙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이 다를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공자의 제자 자장이 선비의 덕목을 말하며 위기에 목숨 걸고 이익 앞에서 의리 지키며 제사는 공경하고 상례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가 실패 위기일 때 내 잘못 아닌데 하며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함께 책임지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진짜 동료입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쉽게 이익을 챙길 기회가 와도 원칙을 지키는 선택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원칙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은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흰 것은 아무리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듯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 진짜 강함입니다. 제자 자로가 반란자의 초청을 거절하라고 했을 때 공자는 자신의 원칙이 견고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SNS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보면서 내 생각은 다른데 말하면 욕먹으려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이 진짜 행복이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순간에 있습니다. 출세와 명예를 쫓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여유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기보다 지금 있는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태도입니다. 제자들이 각자의 정치적 야심을 말할 때 증전만 강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며 돌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자는 이 소박한 꿈을 가장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말마다 뭐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집에서 휴대폰만 보고 끝나는 경험 누구나 있죠. 공원 산책길에서도 이어폰 끼고 영상 보느라 새소리를 못 듣습니다. 가끔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냥 걷다 보세요.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묘한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상황마다 달라도 그게 진짜다. 진정한 성숙함은 상황에 맞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멀리서는 의젓하고 가까이선 따뜻하며 말할 땐 분명한 모습, 이게 위선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자아가 공자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전하며 한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다가 친해지면 편하게 농담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진지해지죠. 이런 변화가 이중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상황을 읽고 적절히 대응하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모를 땐 비워두는 용기. 진짜 실력은 모르는 걸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빈칸으로 두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옛 선비들의 태도였습니다. 공자가 과거의 겸손한 풍속을 그리워하며 한 말입니다. 옛날 사관들은 불확실한 내용을 함부로 기록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겼고 말 주인도 자신보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대화 중에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솔직히 말하거나 이 분야 잘 아는 사람 소개해드릴까요? 하는 순간이 있죠. 아는 척하다가 들키는 것보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훨씬 신뢰를 줍니다. 진심은 어디서든 통한다. 진정성 있는 말과 성실한 행동은 낯선 곳에서도 통합니다. 반대로 가식적이면 가까운 사람도 외면합니다. 자장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진심을 담은 말과 정성스러운 행동은 문화가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움직이지만 거짓된 말과 불성실한 행동은 이웃에게도 배척당한다는 뜻입니다. SNS에 댓글 하나 달 때도 진심이 느껴지면 공감을 얻지만 대단해요. 같은 의례적 칭찬은 오히려 어색하죠. 직접 만난 사람에게도 진심 없는 칭찬은 금방 들통나서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시는 감정을 일깨우고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연결하고 심정을 토로한다.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세상을 깊이 관찰하게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억울함이나 불만도 품위 있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감사 편지를 쓰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평소 읽었던 시 한 구절, 좋은 문장 하나가 떠오르면 내 감정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신뢰를 버리는 것이다.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면 자신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고 잘못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검증 없이 소문을 전파하는 행위를 덕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돌아올 때가 있죠. 이거 진짜래 하면서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2분만 투자해서 검색해보면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퍼뜨린 잘못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고 그 뒤로 내 마른 신뢰를 잃을 겁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관계가 바로 섭니다. 임금은 임금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기 본분을 다할 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제나라 경공이 정치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회의 시간에 팀장이 팀원처럼 행동하고 팀원이 팀장 흉내를 내면 혼란스러워지죠. 가정에서도 부모가 친구처럼만 굴면 아이는 경계를 잃고 자녀가 부모 역할까지 떠안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서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섬기기 쉽지만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원칙이 명확하고 공정하니까요. 하지만 아첨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옆 동료는 술자리 분위기 맞추기로 더 빨리 승진하는 걸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인정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양심에 죄 지으면 빌 곳도 없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에게 아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말로 양심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상사 눈치 봐서 따를까, 거절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 순간 양심을 선택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심 없어야 진짜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공정한 마음으로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심이 개입하면 친한 사람은 무조건 감싸고 미운 사람은 억지로라도 비난하게 됩니다. 공자는 진정한 덕을 가진 사람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내 친구니까 하며 두둔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잘한 일도 인정하지 못하고 어차피 저 사람이니까 하며 깎아내리게 됩니다. 진짜 공정함은 관계와 상관없이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선의는 이때 맹목은 안 된다. 군자는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속임을 당할 수는 있어도 판단력까지 잃지는 않습니다. 선의와 비판적 사고는 함께 가야 합니다. 제자 제아가 우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군자도 뛰어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군자는 구하러 갈 수는 있지만 함정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었죠. SNS에서 불쌍한 사연을 보고 후원하려는데 혹시 사기는 아닐까 싶어 확인부터 하게 되는 순간이 있죠. 선의를 가지되 검증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반찬이 밥을 이기면 안 된다. 음식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주식을 압도하면 안 되고 술은 취하지 않을 만큼만 마셔야 합니다. 몸과 정신의 절제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직접 실천했던 식사 원칙입니다. 고기가 많아도 밥보다 많이 먹지 말고 술은 정신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라고 했습니다. 뷔페에서 본전 뽑아야지 하며 반찬만 잔뜩 먹다가 밥은 한 숟가락도 못 먹고 회식 자리에서 과음해서 다음날 후회하는 순간이 있죠. 맛있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즐기되 몸을 망치지 않는 게 진짜 즐기는 겁니다. 멀쩡한 걸 왜 바꾸나? 잘 작동하는 것을 괜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유행을 쫓기보다 실용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불필요한 변화는 오히려 낭비와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자권이 노나라 창고를 개축하려 할 때 공자가 한 말입니다. 옛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새로 짓느냐는 뜻이었죠. 멀쩡하게 잘 작동하는 것을 무리하게 바꾸는 걸 경계한 겁니다. 멀쩡한 휴대폰을 신제품 나왔다고 바꾸려다가 지금 것도 잘 되는데 굳이 생각하는 순간이 있죠. 새로운 게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실용성을 먼저 따져보는 게 진짜 현명한 소비입니다. 지나치면 독이다. 이 말은 적당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균형이 최선입니다. 제자 자공이 두 동료를 비교하자 공자는 한쪽은 지나치고 한쪽은 모자라니 둘 다 중도에 이르지 못했다. 고 답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전혀 안 보면 정보에서 소외되지만
하루 종일 보면 눈도 아프고 시간도 낭비됩니다. 딱 적당히가 답인데 이게 제일 어렵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원망 듣지 않습니다. 공자가 제자 중공에게 인해 실천법을 물었을 때 한 대답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내가 급할 때 문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 열림 버튼 한번 눌러주는 거죠. 이런 작은 배려가 쌓이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흐름은 내가 못 바꾼다. 큰 흐름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작은 방해나 모함으로는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백료가 제자 자로를 헐뜯었을 때 다른 제자가 분노하자 공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NS에 정성껏 쓴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별로 안 달릴 때가 있죠. 억울하지만 알고리즘과 타이밍은 내가 못 바꿉니다. 그럴 땐 조회수에 연연하지 말고 내 콘텐츠 품질에만 집중하는 게 답입니다. 일의 의미를 찾으면 돈은 따라온다. 진정한 전문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에는 굶을 수 있지만 학문과 덕을 쌓으면 자연히 대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다녀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과 이 분야 전문가가 되자 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죠. 돈만 쫓으면 지치지만 의미를 찾으면 돈도 실력도 따라옵니다. 착하게 살아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 인, 즉 타인을 배려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근본입니다. 공자는 물과 불은 생존의 필수지만 위험할 수 있는데 인을 실천하는 것은 필수이면서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착하면 손해본다 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도왔다가 인생 망친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신뢰받고 더 나은 기회를 얻습니다. 인품이 기회를 부른다. 좋은 기회는 억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자공이 공자의 처세수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공자는 권력을 구걸하지 않고도 인품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했습니다. 모임에서 억지로 명함 돌리며 인맥 쌓으려 하지 않아도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먼저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하죠. SNS 팔로워 숫자보다 한 명 한 명과의 진짜 관계가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진심이 곧 힘이다. 이는 공자가 시경 300편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의 근본에는 정직하고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면서 속으로는 질투하거나 SNS에 행복한 모습만 올리면서 실제로는 힘든 순간 있지 않으신가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국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직이 결국 살 길이다. 공자는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길은 정직한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얻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로 당장은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죠. 하지만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들킬 때는 더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돌아가는 길 같지만 결국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공자는 극단을 경계했습니다. 용기만 있고 분수를 모르면 무모해지고 악을 미워하되 지나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부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끝없이 비난하고 싶은 마음 들죠. 하지만 과도한 비난은 상대방을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돈 벌 때도 양심은 챙긴다. 공자는 이익 추구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과 분리된 맹목적 이익만을 경계했습니다. 진정한 이익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때 의미가 있으며 천명과 인의 도리에 부합할 때 지속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논어 자한편에는 공자가 이익에 대해 드물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때는 늘 도덕적 기준과 함께 언급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물건값이 잘못 나와서 내가 덜 내게 됐을 때가 있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하는 생각과 알려줘야 하는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이익이지만 양심에 찔리는 그 순간 정당한 이익과 부당한 이익을 구분하게 됩니다. 상황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예의다. 진정한 예의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관계와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편안함과 격식, 공손함과 당당함의 균형을 아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는 이중성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논어 향당편에 기록된 공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조정에서 하급 관리와는 편안하고 솔직하게, 상급 관리와는 예에 바르고 신중하게, 임금 앞에서는 더욱 공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당당함을 유지했습니다. 가족과 저녁 식사할 때는 편하게 농담하다가도 처음 만난 연인 부모님 앞에서는 격식을 갖추게 되죠. 친구와 대화할 때와 은행 창구에서 말하는 투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건 가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예의입니다. 똑같은 말도 상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달하는 게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급한 일엔 즉시 달려간다. 중요한 일에는 즉각 반응하는 것이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사적인 편의나 준비보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꼭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없이 행동하는 자세가 신뢰를 만듭니다. 미루거나 핑계대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실함입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군주의 부름을 받으면 술의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걸어서라도 갔다는 기록입니다. 공적 책임을 개인적 편의보다 우선했던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빨리 와봐라는 급한 전화가 올 때가 있죠. 하던 일이 있어도 피곤해도 일단 달려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넘어지셨다거나 아이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으면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뛰어나갑니다. 친구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약속도 미루고 달려가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핑계나 준비 따위는 뒤로 하고 즉시 움직이는 게 사람입니다. 기초 없이는 정상 못 간다. 이 말씀은 제자 자장이 선한 사람의 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기초를 차근차근 다지지 않고 지름길만 찾으면 결국 진정한 경지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오만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100개 사놓고 나중에 볼 거야 하면서 정작 따라 해본 건 하나도 없지 않으신가요?
강의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배들이 이미 정리해 둔 기본기를 하나씩 따라하며 익혀야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진심으로 하고 잘못은 바로 고친다. 자장이라는 제자가 인격 수양법을 물었을 때 한 답변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바탕으로 삼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옳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덕을 높이는 길입니다. 잘못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내일부터 고쳐야지 하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늦잠, 과식, 미루기 습관. 고쳐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이라고 하면서 반복하죠. 진짜 성장은 잘못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 행동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리더는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것은 자로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리더는 말만 하지 말고 직접 앞장서고 사람들의 고생을 내 일처럼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이어가야 진짜 리더입니다. 집안일이나 청소할 때 누가 좀 해 하면서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 거드는 경우 있죠? 진짜 리더는 말하기 전에 먼저 빗자루를 듭니다. 가족이든 팀이든 공동체든 솔선수범하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먼저 쓰면 다른 이들도 인재를 보낸다. 이는 중공이 계시 집안의 집사가 되어 인재 선발법을 물었을 때 한 답입니다. 리더 혼자 모든 인재를 알 수 없으니 공정하게 사람을 쓰면 다른 이들도 훌륭한 인재를 추천해준다는 뜻입니다. 동호회 회장을 맡았는데 새 회원을 뽑을 때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만 데려오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면 생각지도 못한 훌륭한 분들이 들어옵니다. 모임이 커지는 건 리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겁니다. 사람 모으고 살 만들고 가르친다. 공자가 위나라를 방문했을 때 제자 염유에게 한 말입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고 교육으로 완성하는 3단계 순서가 있다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키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텃밭을 가꾼다고 생각해보죠. 처음엔 흙을 고르고 씨앗을 뿌립니다. 그 다음 물 주고 거름 주며 튼튼하게 키웁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치기 하고 방향 잡아주며 제대로 자라게 합니다. 이 순서를 무시하고 씨도 안 뿌린 땅에 거름만 주면 소용없는 겁니다. 분위기 좋을 땐 솔직하게, 나쁠 땐 행동만 바르게. 공자가 난세를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태평한 시기엔 소신껏 발언해도 되지만 혼란할 땐 행동은 바르되 말은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가 있죠. 이럴 땐 솔직한 의견을 말해도 다들 웃으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친척 간 갈등이 있거나 예민한 분위기일 때 괜히 직설적으로 말했다간 싸움만 커집니다. 이럴 땐 내 생각은 지키되 표현은 부드럽게 돌려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하는 겁니다. 배부름보다 배움, 안락보다 성장이다. 진정한 배움의 자세는 물질적 안락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은 민첩하게 하되 말은 신중해야 하며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 먹고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짜 배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자는 습관이 있죠.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쉬어야지 하면서 매일 똑같이 보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성장은 멈춥니다.
30분만 투자해서 관심 있던 책을 읽거나 배우고 싶던 것을 시작하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잘못을 넘기면 큰 잘못도 당연해진다. 공자가 개손씨의 월권 행위를 개탄하며 한 말입니다. 신하가 천자만 쓸 수 있는 춤을 궁정에서 췄는데 이런 작은 불의를 묵인하면 더 큰 악행도 거리낌 없어집니다. 선을 조금씩 넘다 보면 결국 감각이 마비되어 큰 잘못도 태연하게 저지르게 된다는 경고입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새치기 하는 걸 봤지만 한 명쯤이야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음에도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합니다. 작은 불의를 방치하면 점점 큰 불의도 당연해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부터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심 없으면 예의도 음악도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공자가 예와 악이 모두 인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매너 교육을 받아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위선이죠.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진심 없는 형식은 의미 없다. 화려한 외양보다 진실한 마음이 예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격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공허할 뿐입니다. 인방이 예의 근본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대답입니다. 생일 선물을 고를 때를 떠올려 보죠. 비싼 명품을 사면서도 마음이 안 가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반대로 친구가 손편지 한 장을 정성껏 써줬을 때 더 감동받았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값비싼 포장보다 마음을 담는 게 먼저입니다. 기본 없이 화려함은 무너진다. 아무리 거들꾸며도 기본이 부실하면 결국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은 탄탄한 기초 위에 쌓아 올려야 합니다. 자아와 시경을 논하며 한 말입니다. 화려한 예법도 진실한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있어야 빛난다고 했습니다. SNS 팔로워를 늘리고 싶어서 광고를 돌리거나 마팔, 이벤트를 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정작 콘텐츠 품질이 낮으면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결국 꾸준히 좋은 글을 쓰는 게 답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을 만든다. 역사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살펴보면 현재의 문제를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가 이전 왕조들의 장단점을 분석해 훌륭한 제도를 만든 것을 보고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작년에 충동구매로 후회했던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또 비슷한 광고를 보면 이번엔 다르겠지 하며 또 사려는 순간 있지 않나요? 과거 실수를 돌아보면 같은 패턴이 보일 겁니다. 안다고 해도 다시 묻는다. 진정한 겸손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자세에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신중하게 확인하는 태도가 예의이자 지혜입니다. 공자가 태묘제사에 참여했을 때 제례 절차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매 순간 예관에게 확인하며 공경을 표현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건강 정보를 찾아봤지만 병원에서 의사에게 다시 물어보는 순간이 있죠. 이미 알아봤는데 또 물으면 이상하게 보이려나 망설이지만 전문가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진짜 신중함입니다. 힘보다 정확함이 먼저다. 사람마다 타고난 능력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타고난 힘이 아니라 본질을 향한 정확성과 태도입니다.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과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가입니다.
공자가 활쏘기를 예로 들며 힘으로 관역을 뚫는 능력보다 정확히 맞추려는 품성을 중시했던 춘추시대의 가르침입니다.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성과나 결과만 보는 순간이 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결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함께 봐주면 공정한 평가가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적당히. 감정을 표현하되 지나치지 않는 것이 중용의 미덕입니다. 기쁠 때 방종하지 않고 슬플 때 무너지지 않는 절제가 성숙한 태도입니다. 공자가 시경의 첫 편인 관절을 평가하며 즐거움과 슬픔이 모두 적절한 선을 지킨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과하게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순간, 혹은 안 좋은 일로 너무 우울해하다가 걱정 끼치는 순간이 있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늘이 나를 세상의 경종으로 만들었다. 세상이 혼란할 때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믿음입니다. 공자가 벼슬을 잃었을 때 한 관리가 제자들에게 세상의 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니 공자야말로 이를 바로잡을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을 시작했는데 주변 반응이 시큰둥하죠.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의심될 겁니다. 하지만 남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내 안의 확신입니다. 그게 있다면 묵묵히 가는 겁니다.